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김연희는 눈을 떴지만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옆자리에는 남편이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릴 때마다 연희의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밥은? 남편의 첫마디는 인사도 눈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내뱉은 한마디가 공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엔 이미 어제 저녁의 찬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올리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펼쳐들고 국을 떠먹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었고 고맙다는 말은 더더욱 없었어요. 연희는 그의 손동작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숟가락이 잠시 멈추면 혹시 음식이 짜다고 할까, 맛이 없다고 할까 걱정이 밀려왔죠. 그의 눈빛은 늘 날카로웠고 말 한마디에 상처가 박혔습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어요. 다음부턴 더 신경 쓸게요. 그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신문을 던지듯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연희는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국물은 이미 식어 있었고 그 위로 얇은 기름막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릇을 치우려다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키듯 울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너무 멀리 있었고 너무 낯설었습니다. 연희는 그 웃음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세상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묻지 않게 조용히 자신을 삼켜가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훌쩍 지났는데도 김연희는 밥 한술 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난 뒤에 집은 적막했지만 그 적막조차 그녀를 쉬게 하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여전히 아침에 남편이 먹다 남긴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국물에 젖은 밥풀들이 말라붙어 있었고 숟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릇을 치우며 오래된 상처처럼 깊게 새겨진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조용히 좀 해.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연희는 그때마다 대답을 삼켰습니다. 대답하면 더 큰 소리가 돌아왔고 침묵하면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결국 그녀는 사라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눈가는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단정하다고 불리던 손은 주름투성이로 굳어 있었어요. 이게 나였나? 그녀는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마치 다른 사람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 초 남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연희가 그곳에 있었죠. 그때의 웃음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의기양양했고 그녀는 그 옆에서 작게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사진의 유리 표면을 쓸어내렸습니다. 먼지가 손끝에 묻어나왔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다 말라버린 듯 그저 허전함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식탁으로 돌아가 조용히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는 물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연희야. 그녀는 속삭이듯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부른 이름은 어색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아주 작은 생명의 불씨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죠. 그러나 그 불씨는 곧 사그라졌습니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발소리가 다시 현실로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눈을 닫고 다시 보이지 않는 사람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은 공기가 무겁게 눌러왔어요. 김연희는 거실 커튼을 반쯤 걷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골목길을 삼키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저 멀리 남편의 그림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매번 다르지만 그 표정은 늘 같았습니다. 피곤하다는 말보다 먼저 불만이 입 밖으로 나왔고 술 냄새가 함께 따라왔죠. 오늘은 유난히 돌아오는 길이 늦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작게 딸깍거릴 때마다 그녀의 손끝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또 늦게 오는 걸까? 걱정과 체념이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래도 사고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순간 창밖에 첫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그 소리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오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 상상은 이상하게도 연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몰랐습니다. 여보, 저녁 차렸어요. 그녀는 습관처럼 빈 공간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된장국이 식어가고 반찬들은 비에 젖은 공기 속에서 냄새를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가에 섰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골목길은 금세 물에 잠겼고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그 불빛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산도 코트도 없이 빗속을 헤매는 모습이었어요. 연희는 본능적으로 창문에 손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문 앞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춘 듯 보이더니 빗속에 그대로 녹아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세상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천천히 꺼져가고 있었어요. 불안과 안도의 경계에서 묘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밤새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단조롭게 이어졌고 그 속에서 김연희는 불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계는 자정을 넘어 새벽을 향하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튼 틈을 열어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물에 젖은 세상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김연희 씨 되시죠? 조심스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녀의 대답은 작고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한 문장은 공기를 찢듯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신데요?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심정지가 와서 결국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희의 손끝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졌습니다. 탁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뛰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단 하나의 문장만이 계속 되뇌어졌습니다. 죽었다고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화기를 붙잡고 간신히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병원이에요? 비옷을 챙길 틈도 없이 그녀는 맨발로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발끝을 적셨지만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눈물과 빗방울 사이에서 번졌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뒷좌석을 몇 번 돌아봤지만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유족분이시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의 말은 위로였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안내한 차가운 복도 끝에는 남편이 흰 천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천 아래로 보이는 손끝 하나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정말 끝인가요? 가슴 깊은 곳에서 낮은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허공 같은 침묵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의사는 내일 오전에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의미가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하나 없이 서 있는 그녀의 어깨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녀의 세상도 그 순간 함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연희는 검은 옷을 입은 채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에는 아직 젖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오가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천천히 피어오르는 연기가 허공을 맴돌았죠. 영정사진 속 남편은 평소보다 더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듯 했지만 그 웃음은 생전의 그 사람과 너무 달랐습니다. 연희는 그 사진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무시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발소리, 그의 불평조차도 이젠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게 사라진 자리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짧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연희는 기계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내세요. 그래도 이제 편히 보내드려야죠. 그 말들이 귓가를 스쳐갔지만 마음에는 아무 울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향로의 연기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연희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까지도 내 마음을 모르고 갔네요. 그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래도 수고했어요. 나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새벽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와 연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로소 정말로 혼자가 되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 평온이 진짜 자유인지 아니면 절망의 다른 이름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임 장례식이 끝난 오후 하늘은 다시 흐려져 있었습니다. 김연희는 검은 상복 위에 얇은 외투를 걸치고 장례식장을 천천히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는 무겁고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난 뒤에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향 냄새만이 옷자락에 배어 따라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회색빛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붐비던 길은 조용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종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이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 그 말의 무게가 아직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기대지도 미워하지도 못할 존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허공에 떠 있는 듯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신발 밑창이 축축한 바닥에 닿을 때마다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익숙한 무시가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곁에서 존재를 지워가던 세월이 어느새 몸에 밴 습관처럼 굳어 있었죠. 버스 안창가 자리에 앉자 창문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곤이 가득 묻은 눈빛이 낯설었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의 불빛들이 빗방울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그 불빛 사이로 오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의 미소, 첫 신혼집, 그리고 수없이 반복된 무표정한 식탁의 시간들.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버스가 집 앞에 멈췄을 때 그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속에서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듯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 그 낯선 공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발을 내디딘 그녀의 얼굴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목소리로 가득하던 공간이 이제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읽던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네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공기 중에 퍼지며 벽에 부딪혔고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집안에서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집안은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김연희는 부엌 불을 끄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떠난 뒤 모든 사물이 제자리에 있는데도 어딘가 비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17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방이었죠. 그 문 앞에 서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죠. 조용히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방은 묘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시계가 걸려 있었고 책장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유난히 깨끗한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책상과 그 위에 서랍이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다가가 의자를 옮겼습니다. 손끝이 서랍 손잡이에 닿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자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는 낯익은 글씨로 연희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봉투를 들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편지를 꺼냈습니다. 연희야, 이 글을 내가 읽는다는 건 내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 내가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이 너무 많았는데 표현하는 법을 몰랐어. 넌 늘 조용히 나를 챙겨줬고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지.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아팠어.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도 작아졌고 그 불안함을 너한테 화로 쏟았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읽는 동안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야. 이걸로 남은 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줬으면 좋겠어. 부디 나 같은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줘. 미안해. 이건 내 미안함을 담은 작은 선물이야. 편지 아래에는 은행 통장 사본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0억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돈의 크기보다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낯설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조심스레 서랍 안에 되돌려 두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듯 느껴졌어요. 그동안 미움과 억울함으로만 가득했던 공간이 갑자기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허공에 닿자 창문 너머로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리며 방 안에 옅은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부재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김연희는 남편의 방 의자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이상할 만큼 평온한 기색이 번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읽은 편지와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위로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았어요. 창문 너머에서는 봄비에 젖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편지를 다시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의 글씨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원망으로만 가득 찼던 기억들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던 남편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 속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당신 그렇게 힘들었군요.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날카로웠는지, 왜 늘 말보다 침묵을 택했는지, 그의 미안함이 뒤늦게나마 닿았다는 사실이 연희의 가슴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 어딘가 남편의 숨결이 섞여 있는 듯 했어요. 눈을 감자 함께 걸었던 골목길, 젊은 시절의 웃음소리, 그리고 마지막 인사 없이 떠난 그의 뒷모습이 한꺼번에 스쳐갔습니다. 그리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의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울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듯 했죠. 방 안에는 햇살이 점점 짙어지고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닦고 다시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볼게요, 당신.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짓지 못했던 진짜 연희의 얼굴이었어요. 창밖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남편의 방 안으로 햇살을 흩뿌렸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움의 눈물은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